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쌤입니다. 너무나 기가 찬 현실들이 안타깝습니다. 어떤 기득권 세력의 어떤 기획된 어떤 장난질에 의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를 뽑아놓고도 뒤에서 이간질하면서 자기들 자기 정치, 또한 뭡니까, 한 분은 가만히 앉아서 꽃가마를 태워주려고 하는 그런 지금 자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김문수 후보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바로 김문수 후보님이 태어난 생가터입니다. 마침 흙간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흙간인 거 알죠? 옛날에 뭐 짐승을 키우거나 내지는 뭐 농장기 뭐 이런 걸 넣어놓은 흙간이 하나 아주 남아 있습니다. 바로 뒤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님이 태어난 생가터가 그대로 있고, 이 바로 그 보이는 것은 대나무입니다. 약간 언덕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생가터에서 전해드린 것이 생생한 느낌이 오지 않을까. 또한 또 이번에 어릴 적 뛰어놀던 이 자취를 밟으면서 생각해보는 어떤 김문수 후보님의 어떤 인생사, 이것을 오늘 어떤 검증하는 뜻에서 저는 이 자리에 새벽에 왔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금요일이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5월 9일이 되고 새벽 6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새벽에 달려온 이유는요, 지금 근영세, 근성동, 그리고 그 한덕수 이런 자들이 물론 짬짬이가 없다고 이제 어제는 얘기를 하지만, 결국적으로 모든 지금 돌아가는 추세가 한 사람을 꽃감아 태워주기 위한 어떤 작당을 벌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님이 사는 것도 그렇게 넉넉지 않는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한 단계 한 단계 할 때마다 우리가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현역 가왕 트롯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똑같은 그런 시스템을 밟았죠. 8명에서 4명, 4명에서 2명, 2명에서 3명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바로 릴레이식 어떤 미스트로, 그다음에 현역 가왕 이런 또 시스템과 똑같은 거죠. 정당하게 한 분 한 당에 할 때마다 1억씩 냈다는 겁니다. 1억씩 내서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님은 뭐 3억이 들어갔겠죠. 홍준표 후보는 2번 해서 나가서 제가 2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물론 돈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정당하게 뭡니까, 국민의힘 후보로서 1억씩 한 단계만 할 때마다 1억씩 내면서 결국 경선을 치러서 정당한 대한민국 국민의힘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되자마자 5월 3일에 되자마자 바로 뭡니까, 단일화를 해라.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한 적이 김문수 후보님은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는데 왜 단일화를 그렇게 뭡니까, 달려가듯이 뭡니까, 토끼몰이 하듯이 그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뭡니까, 한 사람은 저기 앉아서 그냥 이런 정자 밑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꽃가마를 태워달라, 나를 너희들이 초대해라. 초대하는데, 자, 경선 과정에서 임영웅이가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용빈이가 현역광에서 1등 올라왔는데, 저기 한 사람이 별도로 앉아 있어요. 그 사람하고 다시 또 이렇게 경선을 해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지지율을 뭐 이렇게 해라는데, 그분은 현재 뭡니까, 이 어떤 대통령 유고시에 어떤 이렇게 우리가 바람이 시끄러도 이런 자리에서 약간의 뭡니까, 총리를 2번 하셨고 관로직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면 좀 안정성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어떤 막연한 추대심, 그렇습니까, 막연한 기대심, 아직까지 안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어떤 기대치가 있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무슨 한덕수 총리의 지금 뭡니까, 후보님의 지금 지지율은 어다, 후보도 아니 지금 뭡니까, 거기서 서류도 안 냈다 하니까요, 시하시는 전 총리가 맞습니다. 후보도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당도 안 했습니다. 입당도 안 하면 당원도 아닙니다. 당원도 10원도 안 냈습니다. 그냥 저기 여기에 황강리입니다. 인고면, 영천시 인고면 황강리에 이장을 뽑았으면 이장도 요즘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총리, 전 총리는 지금 뭡니까, 이장 선거도 한번 안 해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김문수 후보님은 어떻습니까? 자,
국회의원 3번 그자승과 떨어진 거 민중당으로 옛날에 이재호하고 나와서 옛날에 떨어진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 김부겸 하고 이것도 대구에 와서 떨어진 것도 있죠. 자, 도지사 2번 일단 당선된 것만 해도 선거를 5번 치러봤죠. 그다음 국무위원으로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자 국무위원 2번,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물론 국무위원은 선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나머지 5번 당선되면 떨어진 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다음 노조위원장도 선거했지 않습니까? 도르코 노조위원장도 했는 것도 선거로 뽑습니다. 그럼 이분은 선거의 달인이다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뼛속 깊이 뭡니까?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죠.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같은 우리 당의 우리 보수 우파지만 단 한 번도 선거를 치러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막 돌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저자들이 무당놀이로 해서 굉장히 사잡지 않습니까? 그것은 김건희 여사님의 어머니급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 프레임을 씌워놓으면요 끝까지 물고 뛰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전 민주당입니다. 안 물고 놓지를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2년 반 동안 뭡니까 계속 무당놀이로 그렇지 않습니까? 무당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법사, 진법사, 진검법사 계속 무당놀이를 해왔는 겁니다. 저도 다 아는 철학자들인데요. 그런 어떤 무당놀이로 해서 계속 괴롭혀왔는 겁니다. 벌써 뭡니까 선거 나가기 전에도 한 총리 전 총리의 뭡니까 이 무당놀이가 시작됐죠. 뭡니까 김건희 여사님 어머니급이라는 거죠. 그 한 총리 부인이. 그리고 저자들이 한 총리 뒤에는 또 무서운 게 뭐가 있습니까? 내란 주도 세력이라는 이 프레임이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님하고 김문수 장관님의 용행이도 그날 국무회의 모일 때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장관님은 거기에 모임에 국무위원 자리에 나가지를 못했는 겁니다. 연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미스테리한데요. 하여튼 거기 나가지를 못해서 이 내란 모레도 좀 자유롭다. 그리고 저자들이 공격할 수 없는 게 이분은 뼛속 깊이 노동운동가 출신이고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 민주화 운동에 몇 분이 이제 뭔가 그 보상금이 10억씩 나왔는데 돌아가신 장기표 씨하고 김문수 또 이 장관님 또 한 분이 있는데 3분이 그 10억의 민주화 헌금을 나라로 보냈다는 겁니다. 안 받았다는 겁니다. 더 좋은 데 서라는 거죠. 이런 분의 어떤 정치 철학 이것은 이 시대에 100년에 제가 한번 태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깨끗한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을 상대하려면 이재명은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범죄자고 가장 혐의가 많은 자 그런 자하고 싸우려면 형편이 없어야 되겠죠. 다시 우리가 우리 생에서 이런 깨끗한 분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 참 관상에서 보시면 느낌이 뭡니까? 여기 선글라스만 끼면 딱 박정희 전 대통령 상이 나온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터에서 바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환생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터는 아직 그대로 복원이 되고 있고요. 물론 짐을 허무는 거 없습니다. 여기 흙간만 이렇게 마침 팔봉새 몸을 사용하러 갔는지 흙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를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장비도 없습니다. 삼각대하나하고 휴대폰 하나밖에 없어서 비를 피할 수가 없는데 마침 김문수 후보님 아버님이 쓰시던 흙간이 있습니다. 흙간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국힘당 108명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이 108명이 김문수 후보님을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이자들이 아직 김문수 후보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증명된 것이 있습니다. 노동운동 하실 때 심상정의가 누굽니까? 노동운동에 그런 대가다 하는 분이 심상정의가 김문수 후보의 얼굴도 못 쳐다봤답니다. 자, 그러고 박지원이가 참 그 영감제가 믿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리버리 어썸 TV나 이게 매스캠에 네티즌의 어리부리 김문수 이렇게 하는데요. 어리부리라는 건 뭡니까? 어리부리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또 깨가 될 수가 있고 장점이 될 수가 있죠. 대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하고 그냥 이렇게 경선 과정에서 좀 말을 또 어리부리 하더라. 결국적으로 한동훈이 몇 줄 끌어내는 게 어리부리로 좀 끌어냈다고 보거든요. 자,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로 피를 나눈 그런 형제. 바로 검찰총장도 안 시키죠. 법무부 장관을 시기해줘서 꽃가마 태워줘서 결국적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대표까지 시기해줬는데 거기도 길을 안 막고 꽃가마 태워줘놨더니 윤석열 대통령 뒤에 등에 비서를 꽂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피 같은 형제를 그럴 수 있냐 어리부리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적으로 그것을 한동훈의 뭡니까 요소를 뭡니까 아주 전곡을 찔러버렸는 거죠. 그것이 어리부리가 오히려 통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너무 정색으로 잘해버리면 저 사람도 네거티브 뭐 이런 게 뭐 어쩌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데 어리버리하면서 순수하면서 상대의 전국을 찔렀던 하나의 병법 중에 하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관상을 보면서요. 자, 한덕수 총리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겠습니까? 김문수 장관님이 구하겠습니까?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매스컴에서도 아무데도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한다. 지금 거기에 붙어있는 국회의원들도 꿈에본 내 고향입니다. 저분은 아주 안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쪽에서 총리를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좌우를 균등을 맞추기 위해서 총리를 치겠지만 그분의 본색을 아직까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뭐가 있나요?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드라마가 있나요? 서사시가 있나요? 단지 구름 속에서 관료직, 물론 존경합니다. 50년 했고 양쪽에 총리했고 1인 지상 만인 그죠? 만인 지상 1인 지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총리를 했지만 그래서 그 사람은 한 번도 선거에 당 2장 선거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껍질을 벗기면 지금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김문수 의원은 이미 다 뭡니까 너무나 검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깔 게 없죠. 예, 그냥 뭐 까면은 뭡니까 더 서투리가 더 나와요. 옛날에 민주화 운동 10억을 뭡니까 받지 않고 나라 보내 이런 훈담이 이제는 점점 더 나오는 거죠. 공장 생활하면서 내 배고픔보다는 남을 생각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또 자기는 뭡니까 그런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옛날에 안기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모진 고문에 지금도 귀가 잘 안 들리지 않다는 이게 귀가 안 들릴 때 고문을 당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도 같이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을 절대 안 부렸다. 그게 인천 5.3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때 260명이 뭡니까 감옥으로 갔다. 그때 김문수 장관님이 가서 2년 6개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유시민이가 형님, 예? 형님 그러면서 형님이 민주당으로 만약 어서서 출마를 하게 되면은 바로 대통령급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서울에서 국회의원 한 자리만 하면 자 민주당에 봤을 때는 얼마나 합당한 인물입니까? 노동운동에 민주화 운동했죠. 서울대 나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좌파에 있었죠. 이런 분이 만약 민주당에 갔으면 이재명이 보다도 벌써 대통령이 될 그런 분이죠. 근데 이분은 뭡니까? DJ가 하는 것, 김대중이 하는 보니까 이거는 정당한 뭐 노동운동과 이거는 거리가 멀다. 좀 퇴색이 됐다 해서 유시민이가 형님 민주당 오시러 하는 거를 단판에 거절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일화들이 점점 나오는 거죠. 이분은 자기의 어떤 뭐 영달을 위해서 내가 뭡니까 이렇게 배를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분이 좌파에서 넘어온 것은 소련이 넘어지는 걸 보면서 이 내가 생각하는 좌파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런 걸 스스로 깨달아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내공이라는 게요 제가 볼 때는요 박지원에게 이렇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을 잘 못하는 다 헛소리인데요. 김문수 후보님 보고 독종이라 했습니다. 그분이 부천 소사에서 첫 국회의원 하실 때 박지원이랑 붙어서 이겼잖아요. 바로 독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아직 너거는 김문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김문수는 독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힘당 108명 어리부리한 이런 자들이 간철수부터 해서 간보는 이런 자들이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저거들이 농단을 하고 지금 뭡니까 한덕수 총리는 꽃가마 되어서 하면은 이게 이길 것 같습니까?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덕수 후보를 만약 1대1로 플러스 했을 때 우리는 시너지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단일화를 했을 때는 플러스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전라도표를 좀 갖고 올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도층에서 좀 올 거다 하는데 한덕수 후보 지지율을 조사를 해보면은 전라도표가 거의 없어요. 또 중도표도 없어요. 단지 70대 이상의 표가 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김문수 후보님과 겹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이 했을 때 3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1 더하기 2가 아니고요. 1.2, 1.1 이래밖에 안 나온다면 그러면은 이분하고 끝까지
합당을 해야 되겠냐, 뭐 단일화를 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마이웨이로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뭡니까, 남이 볼 때는 조금 환멸을 느끼고 또 깨졌네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적으로 산통이 큰 만큼, 김문수는 어제 어떤 TV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산통이 큰 만큼 옥동자를 낳는 겁니다. 그만큼 시끄러워야만이 이쪽에 뭡니까, 어떤 합당이라든가 뭐 단일화라든가 경선은 시끄러워야만이 이쪽에 어떤 쳐다보는 거죠. 우리 시장에 가면 각설협회가 시끄러우면 쳐다보듯이 지금 국민의 관심이 여기 가는 거. 이미 이재명에는 50% 넘는데 저기 가만히 앉아 있고 한덕수 저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시끄러운 김문수 후보니, 그리고 이분은 뭡니까, 강력하게 어떤 공약을 내놨죠. 뭡니까, 저기 공수처 없애기다, 선거 관리위원회 없애겠다, 여러 가지 공약을 냈지만 한덕수 후보는 공약 하나 없으면 그냥 내각제 개헌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내각제는 안 한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 같고요. 개헌 3년 만에 하고 나는 물러가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님은 뭡니까, 2030 시대에는 지금 필요한 게 이런 겁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님은 나는 이길 자신이 있다, 이기고 만다, 이길 수 있다, 나를 믿어라, 이런 지금 메시지가 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2030 시대 미래 세대들은 이런 분을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지더라도 그지 않습니까? 싸움 해보고 지는 같이 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을 해서 며칠 만약에 해본 깨갱하고 늘어가 반기문 꼴 나버리면요, 보수 우파에는 영원히 이제는 뭐 인재가 없이 사라져 괴물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를 나가서 만약에 그거 지더라도 명분 있게 지고 이분이 깡이 살아있고 다시 재건이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 우파의 재건이 이분 힘이면 가능한데, 과연 한덕수 후보가 하다가 져버리면, 저분은 소리 없이 그냥 아이고 보따리 사버리면요, 보수 우파에 그냥 이게 전부 뭡니까, 그냥 파리떼 같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계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문수 후보님이 생가에 와서 이 피 끓는 이 팔봉샘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 영상으로 인해서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물론 꽃가마 태워서 보내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꽃가마가 그만큼 열등하게 지지율이 나와야 됩니다. 자, 김문수 후보님 아니고도 딱 1대1도 붙여보니까 한덕수 후보가 50% 48% 나온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겨우 나오면요, MBC하고 갤럽 거기는 뭡니까, 경선 과정에서도 김문수 후보님이 늘 3등으로 나왔지만 깨어보니까 1등으로 나왔죠. 한동훈이 1등으로 나왔죠. 거기는 홍준표 2등 3등으로 나왔는데 그 두 지지율 조사 기관은 못 믿습니다. 나머지 이게 보수 우파에 하는 이런 어떤 기관에서는 이미 계속 우상향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제자리 공배죠. 또 저 이재명도 제자리 공배입니다. 아래 뭡니까, 고등법원에서 모든 재판이 연기되면서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만 이분의 운세는요 5월 5일보다 지금 급상승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향입니다. 한덕수 후보는 쫄아들고 있습니다. 그 제자리 공배가 쫄아들고 있는 거죠. 하루하루가 다음 주가 되면 김문수 후보님이 월등히 저는 한덕수보다 앞장선다고 하는데 저는 저 명예를 걸겠습니다. 오늘 경상북도 영천시 인고문 황강리 김문수 후보님 생가터에서 비오는 날 팔봉샘이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